안녕하세요, 다니엘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은퇴자가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되는 부동산 5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50대인데요. 지금 제 친구들 보면 이미 은퇴를 한 친구들이 거의 절반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대학교 동기들을 보면. 그런데 이제 100세를 사는 시대잖아요.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제 친구들 동창회 모임 나가보면 준비된 친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재테크도 20대, 30대, 40대 하고 이렇게 5, 60대 은퇴 시점에서 온 분들하고는 부동산 재테크의 방법과 방향도 이제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퇴자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부동산 재테크 5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은퇴자가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부동산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첫 번째가 토지입니다. 이제 제 나이 때 되신 분들은 토지에 대한 애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또 좋은 기억도 많이 있고. 이제 토지 뭐죠? 뭐 임야, 전답, 뭐 그린벨트 이런 것들이죠.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연세가 많을수록 이 토지에 대한 상담이 굉장히 많아요. 또 투자에 대한 상담 많으시고. 왜 이렇게 토지에 대한 유혹이 있냐 하면 바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좋은 기억들. 예전 정권 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한참 이제 성장기였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도시를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토지 갖고 있던 분들이 돈을 많이 벌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옆에서 봐왔고 저희 나이 때 되면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그런 좋은 기억들 때문에 토지가 나도 해놓으면 이게 그냥 대박이 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토지 투자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어떤 유혹이냐면 이 토지가 뭐 평당 뭐 10,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까지도 있어요. 싼 데는. 그러니까 뭐 몇백, 몇천 정도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토지 투자에 이제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토지는 왜 하면 안 되냐 하면요. 제가 지금 기준이 뭐였죠? 우리는 서민 은퇴자입니다. 은퇴하면 당장 뭐가 필요하죠? 생활비가 필요해요. 근데 내 여윳돈을 전부 다 토지에 투자해 놓고 어떻게 생활을 할까요? 현실적으로 안 되죠, 이렇게는. 그래서 이 은퇴자한테는 이 자본이득, 내가 토지를 사서 이게 뭐 5년, 10년 뒤에 많이 올라서 그 차익을 실현하는 것보다 지금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죠. 매달 나오는 내 생활비. 그 5년, 10년 기다리다가 굶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은퇴자한테는 자본이득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월세 소득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토지는요, 황금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저한테 이제 상담 오신 분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토지가 안 좋은 걸 알고 매각을 하시는데 정말 힘들어 해요. 뭐 1년, 2년, 3년이 가도 매각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황금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내가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되는데 그 파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게 설사 돈이 된다고 해도 이 토지는 정말 장기 투자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여유금이 많든가 아니면 정말 장기로 투자할 마음을 갖고 하시든가 이제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 사실 그렇지가 않죠. 한 몇 년 만에 큰 돈이 될 걸 이제 기대하고 투자를 많이 하시죠. 토지는요, 장기로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설사 된다고 할지라도요. 그리고 네 번째,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세금이 적은데 또 절세할 수 있는 또 감면이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토지는 그런 게 없어요. 다 내고 해야 됩니다. 뭐 취득세. 특히 이제 우리가 양도 단계에서 그 토지가 사업용으로 쓰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과세를 물리고 있어요.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중과세를 안 물려고 거기다 또 건물을 지어서 또 팔려고 하죠. 그럼 이제 건물 가격까지 토지 가격에 포함해서 또 팔려고 하는데 더 안 팔리고 그냥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이유 때문에 토지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서민 은퇴자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요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은퇴자가 투자하면 안 되는 상품 이제 두 번째입니다. 바로 상가입니다. 상가 좋아하시죠? 네, 저도 좋아합니다. 이 상가를 이제 왜 투자하면 안 되냐 하면 그냥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 상가는 이 성장기 때는 좋은 투자 상품인데 지금처럼 이제 저성장 시대에는 좀 맞지가 않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품이라 하면 뭐 테마 상가도 있고 근생 상가도 있고 뭐 상가 건물 이런 것들이 있죠.
이 테마 상가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신림역이나 그런 데 가보면 대기업이 하는 거 말고 일반 시행업자가 지어서 구분 상가로 지분으로 막 분양한 상가들 있죠. 그래서 뭐 무슨 테마 상가 이렇게 이름 걸려져 있는 상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추측을 해보면 초기 오픈빨은 좀 있는데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제 1년, 2년, 3년이 가면 하나씩 공실이 생기고 임대료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건물이 부실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테마 상가는 절대로 분양받으시면 안 됩니다. 또 이제 근생 상가도 이제 많이 좋아하시죠. 그런데 지금 근생 상가 같은 경우 보면 서울시만 통계를 보면 거의 18%가 지금 공실 상태라고 해요. 임대료로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근생 상가, 특히 이제 2층 이상 접근하실 때는 뭐 임대료가 낮아지는 건 뭐 감당이 되는데 공실이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생 상가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상가 건물들도 요즘 많이 하세요. 은퇴자들이. 그러니까 주택하고 상가하고 같이 있는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수익률이 3%가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이게 수익률이 몇 프로 될지는 계산 안 하시고 단지 월세가 얼마 나온다. 이렇게만 접근하시는데 내가 투자한 돈 대비는 너무 금액이 적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지금 상가 건물은 상가가 들어가려고 하면 상권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위에 2개 층 내지 3개 층은 주택으로 임대를 주는데 상권이 좀 안 좋은 저 안쪽에 있는 주택하고 지금 여기 상가 건물에 있는 주택의 임대료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상가 건물 1층에서 충분한 임대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경기가 그렇게 안 좋다 보니 이 상가 임대료를 이렇게 충분히 뽑아내기가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가 건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투자 수익률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결정을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상가가 왜 사람들한테 이제 관심이 있냐 하면 제가 상가의 유혹이라고 해놨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상가의 투자 수익률이요 대체로 한 7%에서 8% 이상이 됐었습니다. 그 한 12년 전만 가도 평균 10% 정도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하고 이제 투자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상가 투자 수익률이 서울시 같은 경우 평균 3%가 안 됩니다. 3%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상가는 앞으로 이런 이제 저성장 시대에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렇게 이제 상가가 괜찮았던 이유는 지금 이제 금리가 예전에 6%였다가 4%, 3%, 2% 이렇게 이제 떨어지면서 예전에는 이제 상가가 한 8%, 9% 정도 돼야 거래가 됐었는데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도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 5%만 돼도 좋아. 4%만 돼도 좋아.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금리가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낮은 금리의 상가를 산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시장에서 이 상가가 거래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이 은행 금리보다 이제 2배 이상이 돼야 거래가 되는데 만약에 지금 은행 금리가 1.5% 정도 지금처럼 됐을 때는 상가 수익률이 3%만 돼도 거래가 돼요. 지금처럼. 근데 만약에 2.5%가 되면 상가는 5% 정도가 돼야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10억의 상가를 샀다고 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예금금리가요. 올라가게 되면 10억에 산 상가가 7억, 6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사는 사람은 적어도 은행 금리 2배 정도 되는 5%, 4% 정도가 돼야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성장 시대에는 이렇게 수익률로 가격이 결정되는 이 상가 투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면 우리가 이제 장사가 잘 돼야 상가는 세입자가 장사가 잘 되셔야 내가 2년 뒤에 또 재계약을 할 때 계속 임대를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을 보면 상가를 임대를 올리기는커녕 이제 폐업해서 나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통계 보니까 자영업자 창업률보다 폐업률이 더 많다고 합니다. 내가 임대를 더 올려야 상가의 가치가 더 올라가고 나도 물가 상승률을 해지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굉장히 힘들어진 겁니다. 이제 자영업자 폐업률 증가가 이것도 상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금리요. 제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가는 어찌 보면 내가 금리가 높았을 때 낮아지는 시장에서는 상가 투자가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내가 샀을 때 6%였는데 사람들의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4%, 3%만 돼도 산단 말이죠. 그럼 내가
10억에 샀던 거를 15억에 팔려도 팔리게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거꾸로가 되는 거죠. 이제 금리가 바닥을 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장에서는 내가 4%, 3%에 잡아놓은 것들이 5%, 6%에 팔리다 보니 내가 10억에 산 게 이제는 6억, 7억 이렇게 내놔야 이제 팔릴 수 있는 상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잘 고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은퇴자가 투자하면 안 되는 상품 5가지 중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제 수익형 호텔 또는 이제 분양형 호텔이라고 해요. 이게 한 3년, 4년 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그 이전에도 나오긴 했지만 한 3, 4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 오신 분들이 이거를 투자하고 고민 때문에 상담 오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으세요. 당시에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지금 이제 상당히 안 좋아진 거죠. 왜 은퇴자들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품인데 이런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자, 첫 번째,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은퇴자들한테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금으로 수익이 많은 상품을 고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수익형 호텔 신문 광고 보면 뭐 12%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고 뭐 가장 적은 게 8%예요. 막 8%, 10%, 뭐 15%까지.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로 이 투자자들을 유혹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이게 또 이제 은퇴자들이 혹한 부분인데요. 수익률을 보장해 줬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신문 보시면 뭐 수익률 12% 보장, 수익률 뭐 5년간 15% 보장.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장이 있는 그런 문구가 들어간 어떤 상품들은요, 다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절대 믿지 마십시오. 이 수익률을 정부가 보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공공기관이 보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운영 주체가 보장을 한다는 건데 그 회사가 그 법인이 없어지면 그 책임지는 주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비교적 소액 투자로 접근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은퇴자들이 가장 또 이렇게 혹하는 부분이 항상 이런 소액 투자거든요. 아까 제가 토지도 뭐 1,000만 원, 몇백만 원으로 접근하다 보니 뭐 요 정도 돈으로 이제 이런 이제 그 유혹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수익형 호텔은요, 높은 수익률 또 이런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거 하고 또 비교적 소액 투자로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매력 때문에 많은 은퇴자들이 이런 수익형 호텔을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이제 수익형 호텔을 투자하면 안 될까요? 여기 보면 이제 기사 내용인데요. 한국은행에서 제주도에 호텔이 많아지는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죠? 연수익률 수익형 호텔과 한국은행의 경고. 이 내용은 뭐냐면 이거 믿고 투자하면 위험하다. 정부 기관인 한국은행에서도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면 안 되냐면요. 첫 번째, 황금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지금 이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좀 하자가 있는 걸 알고 팔려고 하는데 반값에 시장에 나와도 팔리지가 않아요. 황금성이 토지보다도 훨씬 더 안 좋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내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운영 주체가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운영 주체가 이제 잘한다는 이제 보장이 없는 거죠. 그죠? 이것도 이제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이제 운영 주체에 맡겨서 운영 주체가 운영을 잘해서 수익금을 잘 나눠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 약속보다는 점점 이제 안 좋아지는 경우가 지금 대다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분들 수익형 호텔, 분양형 호텔은 소액 투자, 뭐 보장, 그리고 고수익률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수익형 호텔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은퇴자가 투자하면 안 되는 상품 5가지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재개발, 뉴타운 투자인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 50대 이후의 은퇴자들한테는 잘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어떤 상품들이 있죠? 특히 이제 재개발 뉴타운 사업 중에 서울 수도권의 이제 초기 시장에 들어가는 상품, 이제 구역 이제 지정이 돼서 막 시작하는 상품들, 예를 들어서 또는 이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 대지 지분이 커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 이 재개발이나 뉴타운 지역은 우리가 대지 지분으로 거래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분이 굉장히 크죠. 뭐 30평, 40평. 근데 그걸 이제 전세를 넣게 되면 전세금이 굉장히 적잖아요.
주택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대지 지분이 큰 재개발 상품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재개발의 유혹이 이제 많이 있냐면요. 최근에 보면 이 이제 신길 뉴타운이나 아현 뉴타운 같은 경우 지금 입주가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가격이 어떻죠?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야, 재개발 이거 대박이다. 그런데 아니죠. 지금 이런 이제 신길 뉴타운이나 아현 뉴타운이 최초의 구역이 지정된 게 2002년도, 2003년도 그때예요. 벌써 뭐 15년 이상이 후딱 더 지나간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당시에 투자를 해놨다고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50에 투자를 하는데 이제 빚을 보는 거죠. 50에 투자해서 65살 정도에. 용산도 그랬잖아요. 용산도 2003년도에 구역 지정이 됐는데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계속 손바뀜만 있고 했지 실제로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서 그렇게 수익을 낸 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에 보여지는 이런 재개발 시장 결과적으로 그 과정이나 초기는 보시지 않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 좋은 모양을 보고 이 재개발 시장에 이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좀 이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첫 번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현 뉴타운,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있는 신길 뉴타운 이런 것들이 보면 지금 결과적으로 굉장히 그 시장이 좋아지고 있어요.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런데 2002년도, 2003년도 당시에 구역 지정이 됐던 곳들인데 그때만 해도 뭐 산동네였고 굉장히 5년, 10년 동안 이 진행 속도가 이제 더뎌서 초기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돈이 다 묶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재개발 뉴타운 투자는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 전제가 뭐였죠? 젊거나 돈이 많거나가 아니라 50대, 60대에 은퇴해서 매달 현금 수입이 필요한 우리 이제 평범한 서민 은퇴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돈 다 투자해 놓고 현금 흐름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게 우리 은퇴자한테는 맞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이제 제가 강조하지만 은퇴자한테 가장 중요한 건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나한테 또박또박 나오는 월세. 근데 재개발 뉴타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잖아요. 그래서 은퇴자한테는 이런 현금 흐름이 발생되지 않고 큰 돈이 장기적으로 묶이는 투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정하시려거든 첫 번째 내가 좀 여유 자금이 있고 내가 장기 투자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하시되 너무 초기 시장에 들어가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재개발 사업이 구역이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 처분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철거를 하고 준공이 되면 입주를 하죠. 이제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적게 막더라도 안전하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게 관리 처분 단계? 뭐 그 정도에 들어오도 거의 사업이 완성되는 단계고 딱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들어오셔도 뭐 큰 수익은 아니어도 일정 수익은 내가 예상대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너무 이제 초기 시장보다는 좀 완성되는 시간에 들어가셔도 이제 괜찮다는 겁니다. 단 여유 자금으로요. 네, 은퇴자가 투자하면 안 되는 상품 이제 5가지 중 마지막 5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좀 많아요. 기타 이제 특수한 부동산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렌탈하우스. 지금 공급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냥 그 평택 인근에 이제 가까이는 다 졌기 때문에 좀 더 먼 지역에서 토지 가격이 싸니까요. 거기다 그냥 우후죽순을 지어지고 있어요. 이제 공급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정된 공간에서 딱 요 미군들만 나 혼자 하면 좋은데 주변에 계속 공급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지위를 계속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기존에 최초에 좀 허접하게 지어진 미군 렌탈하우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공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미군 렌탈하우스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되는 데들도 있어요. 정말 10%도 나오고 공실로 잘 되는 데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단지도 크고 굉장히 잘 지어놓은 데들은 그렇게 되는데 좀 지역이 떨어진다든가 조그맣게 허접하게 지어진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공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렌탈하우스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수익형 전원호텔, 또 창고 투자, 태양열 단지 투자 이런 것들. 즉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상품, 또 익숙하지 않은 상품에
수익률이 높다, 안전하다 이런 것들에 현혹돼서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를 투자해도 잘못되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잘 모르는 거는 하지 않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은퇴자가 투자하면 안 되는 부동산 5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부분도 있어요. 잘 찾으면. 그렇지만 이제 전제가 뭐죠? 5, 60대에 은퇴를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서민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 첫 번째가 이제 토지였습니다. 왜 제가 토지는 안 좋다고 했죠? 첫 번째, 토지는 월세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필요한 거 월세거든요. 두 번째, 황금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팔려고 하면요, 정말 팔기 힘들어요. 세 번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토지 투자에서 내가 적정 이득을 보려고 하면 5년, 10년은 최소 기다려야 돼요. 오른다는 가정을 한다고 해도. 그리고 네 번째, 거래 시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토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정말 돈이 많거나 아니면 내가 젊어서 20대, 30대에 한 1,000만 원 가지고 한 10년, 20년 뒤를 보련다 라고 하면 모를까? 은퇴자들한테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상가. 상가는 제가 왜 안 좋다고 했죠? 첫 번째, 이 저성장 시대에는 상가가 가격이 오르는 경우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자영업자 폐업률이 지금 창업률보다 훨씬 더 넘어섰다고 해요. 여기 들어온 임차인께서 장사가 잘 되셔야 임대인이 월세를 더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만 내가 가격도 올라가고 하는데 지금 오히려 뭐 월세를 올리기커녕 내려줘야 할 판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가 투자가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가는요, 철저하게 임대 수익률이 가격을 결정하는 상품입니다. 이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이 상가로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매각 차익을. 왜냐하면 은행 금리가 4%일 때는 상가는 적어도 한 7, 8%는 돼야 거래가 돼요. 그런데 금리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뭐 1.5%. 그러면 상가는 지금 3%만 돼도 거래가 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상가가. 자, 그런데 지금 다시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5% 정도 되는 이 시기에 3% 정도 되는 상가를 투자를 하셨다고 하면 지금 금리가 만약에 3%로 올라가게 되면 이 상가는 적어도 6%가 돼야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이거 6%로 팔려고 하면 내가 만약에 한 10억에 샀으면 한 5억 정도에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금리 상승기에는 이런 상가 투자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수익형 호텔이요. 이거 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한국은행에서도 경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 황금성이 매우 떨어지고요. 그걸 운영하는 운영 주체한테 모든 걸 맡게 되고 또 이게 운영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형 호텔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이 재개발 투자, 이게 이제 왜 안 좋다고 했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너무. 뭐 아이뉴타운, 신규타운 보면 결과적으로 좋아졌지 그게 15년 이상 걸렸던 거예요. 15년, 거의 20년 걸려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장기 투자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이제 현금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 투자로 들어가는 이런 재개발 투자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미군 렌탈하우스, 뭐 수익형 주택, 창고 이렇게 내가 잘 모르는 상품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은퇴자가 투자하면 안 되는 부동산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은퇴자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제가 간략하게 아주 핵심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